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3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단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2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2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2번째, 3번째, 4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5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순무를 심으셨고 아주 커졌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순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는 순무를 으러갔습니다. 당기고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순무를 뽑았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할아버지의 등을 잡고 순무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위한 것입니다.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라는 것을 숙고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소녀를 그들의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떨렸다. 손녀가 달려와 할머니의 치마를 잡고 다시 순무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고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순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 손녀는 자신의 개를 벌레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순무를 뽑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레가 달려와 손녀의 손수건을 붙잡고 순무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버구,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고 당기지만 다시 당길 수 없습니다. 먹지 않은 순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벌레가 짖고 달아났다. 개는 혼자가 아니라 고양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딱정벌레의 꼬리를 잡고 순무를 모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김 하지만 신축성은 없습니다. 노인들은 손녀와 함께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순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헛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떠났고 혼자가 아니라 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여자, 손녀와 딱정벌레가 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꼬리를 흔들고 2번 삐걱거리며 작은 발로 고양이의 털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순무를 함께 뽑았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기고 순무를 당겼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무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절반을 가져다가 할머니에게 3분의 1을, 손녀에게 조금 덜, 딱정벌레 한 조각, 고양이 한 조각, 쥐에도 작은 부석이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같은 방식으로 도왔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는 순무를 부정직하게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순무를 심었고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순무는 마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무를 골라주셨습니다. 당김 그리고 이것저것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순무를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위한 것입니다.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녀가 달려와서 순무를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당김 하지만 신축성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는 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꼬리를 흔들고 달아났다.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헛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쥐에게 갔다. 그러나 그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순무를 정직하게 공유하지 않아 동물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쥐, 고양이 또는 벌레가 없으면 할아버지는 순무를 볼 수 없습니다. 노인은 생각하고 생각을 모으고 다시 동물들에게 갔다. 그는 벌레에게 사과하고 고양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쥐에게 가장 좋은 순무 조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할아버지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물을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할아버지. 당기고 순물을 당겼다. 바바는 순물을 구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맛있는 순무는 마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순물을 똑같이 나눠서 할머니, 손녀를 위해 조각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와 심지어 쥐와 함께 벌레 조각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습니다.